에너지 쪽에서 지금 관심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약간 또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염두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손절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K-팝 ETF가 드디어 상장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8월 말부터는 이 엔터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일단 그래도 우리 나스닥 시장 그래도 한번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뷰 한번 들어보고 국내 시장 넘어가죠. 네,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 보다 보니까 뭐 이래? 이런 분위기요. 네, 좀 오르려면 좀 시원하게 움직이지. 근데 어제 패턴 보게 되면은 일단 한 이틀 동안 하락한 거 브레이크는 걸겠는데 딱 요 자리죠. 지난번에 또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자리 걸겠는데 거래 완전 죽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돼? 아니야? 뭐 이런 되게 고민스러운 자리.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한번 밑으로 지지할 수 있는 영역이 12,000대 100, 12,100 요 사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했다가 바로 리바운딩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떠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 한번 확 눌렀다가 돌아오는 이 바운딩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그러면 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 또 여러 이슈들이 있죠. 그거 보고 또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지금 나스닥의 분위기 보고 얘기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에너지 얘기, 두 번째가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당장에 뭔가 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부터 어제 나왔던 얘기는 그래도 독일에서 이렇게 또 유럽에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계속 쌓고는 있다. LNG 재고는 계속 쌓고는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얼만큼 충분한지 아직 모르는 거죠. 이제 지금 겨울 가봐야 할 거고 그 사이에도 비축을 뭐 보니까 목표 95%까지 채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채우는 과정에서 벌써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채우다가 겨울을 겨냥해서 쓰긴 하는데 그 사이에 뭐 몇 개월 동안은 안 쓰나요? 그것도 다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에너지 쪽에 관심은 높은데 보통 이제 가격이 뛰다 보면은 이제 수요에 대한 저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에너지 쪽에서 그 LNG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강제 감축이죠. 그러니까 좀 분배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강제 감축은 한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에너지 쪽에서 지금 관심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약간 또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염두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쪽이 주도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또 천연가스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반대로 유가가 튀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게 매기가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화석연료와 관련된 쪽이 지금 저희가 ESG 한다 그러면서 그쪽만 그래서 신재생 쪽이나 다른 쪽만 챙겼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뭔가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또 중요성도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생각하면서 천연가스 밀려서 유가까지 같이 하향해 줘야 어느 정도 변화가 좋을 텐데 아니다. 지금은 하나 누르면 하나가 또 튄다. 이런 쪽으로 변화 보게 되면 여전히 에너지 이상. 에너지. 네. 속도는 조절하되 그래도 에너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그냥 별 볼 일 없다. 별 의미 없다.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데 근데 그번에 밀리는 거는 빠르게 돌아오려고 밀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다 제 맘대로 해석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지 맘이겠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우울하게만 그늘지게 사시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좀 밝은 표정으로 밝게 시장도 대하고 그래야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사람의 표정은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어두운가요? 그게 아닌지 네, 뭐 이제 뭐 거신 거죠, 시비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워낙 이렇게 인품이 뛰어나시고 또 많은 가족분들과 함께 그래서 한국 증시는 네, 한국 증시로 넘어가죠. 하루살이. 네. 오늘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일단 달러화가 살짝 꺾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걱정 중에 하나가 어제 또 보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고 네. 대통령마저도 구두 개입이나 아, 대통령마저도 한국은행 좀 세게 나오면은 대통령은 좀 참았다가 좀 뒤에 좀 심하다 그러면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환율이 갑자기 또 출렁이면서 그 한국은행에 대한 그 불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네. 한국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번에 그 중기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리바운딩이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오늘 한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번 주 제가 보기엔 이제 주봉이 금요일 날까지 해서 주봉이 2450을 안착하고 마감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음 주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도는 계속 안착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약간 더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은 저점에서 오른 게 한 20%대. 네. 저희는 10%대.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죠, 솔직히. 맨날 이번에는 신흥국 쪽, 특히 한국이 셀 거다 에이. 하는데 그래도 미국 안 되네요. 게임이. 네. 그래도 기회 있으면은 솔직히 이번에도 미국 주식을 사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 이번에 또 했다가 좀 밀렸지 않습니까? 그대로예요. 수익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별 빠진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원화 그러니까 환율 효과까지 가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미국 주식이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물론 그 달러와 강세가 좀 도움을 줬겠죠. 근데 그 이래저래 도움으로는 그래서 우리 임 대표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고점인데도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신 게 다 큰 뜻이 있으셨구나. 네. 아닌데 단기 고점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안 좋은 말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네. 왜 꼭지에 들어가? 막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달러 강세가 충분히 될 텐데 뭐 하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전략. 와 역시 그 큰 그릇은 저희가 못 따라가죠. 저희 같은 하루살이에는요. 네. 큰 그릇으로 그냥 하루살이 한번 팍 퍼먹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한국 시장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 어느 섹터 지금 계속 오늘은 다 좋은 쪽이네요. 네, 다 빨간색입니다. 네. 가뜩이나 시장도 기분 나쁜데 파란색으로 점철하면 되겠느냐 쪽에서 빨간색으로 말씀드렸는데 조선은 아까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해서 우리 이상엽 이사도 네. 이쪽을 좀 좋게 보시던데. 그쵸 뭐 이제 와서 뭐 또 그런 얘기 드리면 그렇고요. 아니, 이상엽 이사도 당연히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고 뭐 또 10년 사이클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심 가지면 좀 그렇고요. 네. 그렇게 얘기 드릴 때는 또 긴가민가 하시다가 이제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 일단은 아마 속도 조절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보면은 대표적으로 저는 속도 조절이라는 게 약간의 조정이 있다. 그렇죠. 예,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기자재 쪽 뭐 대표적인 뭐 말씀 세진중공업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가속이 붙는 상황들이죠. 네. 이럴 때는 가속은 또 감속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나 또 보게 되면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HSD 엔진인데 이게 조만간 증자 물량이 나옵니다. 한 1290만 주. 이게 8월 25 오늘인가요? 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증자 물량 나오면서 약간 또 주춤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거 근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주춤하다. 그때부터 또 보셔야 되겠죠. 증자는 보통 보면은 만약에 부채 비율을 메꾼다든가 아니면 운용 자금을 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면서 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수주를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데 운용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증자다. 이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흔들린다 그러면 받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나 또 이제 피팅 밸브 쪽에서 뭐 대표적인 태광 뭐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태광은 하나 또 눈여겨 보실 게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 HYTC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GYT 예 이게 어디 갔죠? 예, YTYTC 이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주주예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금융회사인데 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한번 상장하고도 위로 와 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또 지분법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태광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 패턴 보게 되면 다 좋다는 거 알고 다 이제 뭐 10년 사이클이 좋은 얘기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잘못하게 되면은 또 약간 또 흔들렸을 때 좋다고 샀는데 또 왜 이래 이럴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싸게 사신 분들은 그냥 홀딩 가능합니다만 차라리 그런 것도 전략이거든요. 이번에 올라가면서 바이로 모니터를 봤더니 이거 좋대. 예, 피팅 밸브 좋대. 그래서 사셨던 분들 아마 사셨다고 하더라도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100주 중에서 30주 팔았다가 조정 나오면은 30주 사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게 오르든 내리든 네. 들고 있는 거를 이렇게 파는 게 참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렇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물론 하락했을 때 손절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손절하는 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손절에 대해서 많이 너무 주저하시거나 공포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잘못했던 거 아니면 내가 판단이 잘못했던 거에 대한 나의 반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리어한 다음에 물론 그거로 인해서 고스란히 손해는 내가 안 씁니다. 하지만 손해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다른 종목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갈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3번 손절했습니다. 짜증납니다. 열받습니다. 주식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평생 주식하시고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상황인데 그러면 내 잘못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니까 시장에서 주도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거기서 새로 계속 옮겨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손절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손절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절도 손절이지만 익절도 그러니까 네. 뭔가 판다 하면은 전부 파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니면 안 팔건 네. 이게 좀 이렇게 분할 나눠서 매도하는 거 요거를 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로 all or nothing.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미국 시장 CNBC 보고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이해해 주세요. 요즘은 그냥 자주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시네요. 뭐, 스피치리스. 아하하하. 할 말이 없어. Really?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오를 때는 네. 뭐 30%가 됐든 네. 뭐 50%가 됐든 좀 매도하고 네. 또 다시 네. 사보고 하는 것들. 만약에 보통 그런 얘기하세요. 이렇게 쭉 가는데 아우 좀 팔았어 아우 속상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보통 100주 갖고 있었는데 30주 팔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건 70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는 게 그냥 끝까지 들고 아우 그때 그냥 더 샀어야 되는데 내가 팔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그 30주 가지고 뭘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런 섹터고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같은 비슷한 섹터인데 안 오른 게 없을까? 그거 찾아서 나머지 30주를 또 다른 기회에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제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그런 게 더 좋은 선순환이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죠, 예. 네. 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 쪽입니다. 원자력 쪽에서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LNG 그리고 원자력이 이번에 유럽에서 텍소노미로 들어갔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자력은 하나 약점이 있는 게 지금 아무리 이제 우리 쪽으로 시작하고 다시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드라이브를 걸겠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성과 나오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한 5년 뒤입니다. 지금 설계해서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5년 뒤에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죠. 빨라봐야 SMR도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걸 위한 준비 단계 쪽으로 정책적인 지원도 막 가고 그동안에 5년 동안 힘들었던 중소업체들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살아있는 업체들 지원하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이게 선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올해까지 해서 뭐 폴란드다, 뭐 이집트다 이런 또 수주가 가능성들도 다 이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인데 일단 원자력 발전주는 가장 중요한 게 정책적인 게 먼저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왔을 때를 가장 눈여겨봐야 될 때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과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가 들어오는 회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쯤에는 아마 테마주들도 아니면 그런 걸 바라보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둔화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올라가야죠. 그러게요. 이름이 오를 수밖에 없는 기대감을 주는. 네. 근데 2분기 실적은 적자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적자났다고 해서 아우 적자났는데 이런 회사 왜 사? 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용역 정비 시장에서 점유율 2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새로 시작하려면 청소하고 다시 정비하고 그런 거 관련돼서는 이제 성과 나올 때가 됐죠. 2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자금 투입되다 보니까 아직 이제 비용 우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용 들어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항공기 부품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느낌이 원자력과 우주항공 쪽이네요. 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거고 3분기부터는 회사 측에서 흑자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확인되게 되면은 다음 권역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어제도 이런 자리에서 좀 움직인다라는 거는 아직 기대감과 변화 안 꺾였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그런데 보통 상장주는 한번 부각받다가 이렇게 쭉 하고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버팁니다. 그러게요. 참 네. 독특하네요. 횡보를 하네요. 상장주가. 예, 횡보하면서 이거 인기 없었거든요. 그때 경쟁률도 별로 인기 없었고. 근데 요즘 보니까 부각을 받는 게 이게 건설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무슨 건설이냐면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약간 플랜트 업체입니다. 엔지니어링, E&P라고 하죠, 보통. 우리나라에는 보통 삼성 엔지니어링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쪽의 변화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건설주와 다르게 좀 올라온 상황들이고 그와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 쪽에 매출 비중 그러니까 이 영역을 따지게 되면 이게 한 7, 80% 됩니다. 네. 그러면 화력 발전 LNG를 통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쪽에 기대감 높은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아마 오늘 이게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물량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쯤 지금 가격대 한 34,000원대 초반 정도쯤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사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랬다가 일단 직전 고점 때 한번 왜냐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무슨 뭐 발전, 물론 발전 쪽의 플랜트 부품 이런 거는 지금 핫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보면 또 S&T 에너지 이런 것도 솔직히 지금 성과는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슈팅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이런 걸로 계속 확대해가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분들도 이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물량이 언제 갑자기 또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수산 인더스트리는 일단 지금 상장한 게 8월 지금 1일이다 보니까 9월 1일입니다. 만약에 한 달 보유예수가 이제 뭐 1개월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한번 먼저 강하다 그러면 치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네네. 수익 나면 바로 나오는. 네. 네.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도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턴할 때 보면 이제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제 나왔던 시가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33,000원대 한 33,100원 뭐 400원 요 라인을 그냥 훅 밀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추세 시도했다가 물량 부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터주도 좋게 보셨네요, 오늘. 그런데 어제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보면은 하이브 이런 거 어제 하이브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6% 하락했고 또 블랙핑크가 먹여 살린다 그런데 왜 YG 엔터는 뭐 지금 또 아이튠즈 1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빠질까요?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그냥 기관들이 잡아 끌지 못해서 난립니다. YG엔터도 약간 그런 패턴이고 하이브도 그냥 갔다 어제 외국인 기관들 매도 나오고 이런 쪽에서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밀은 기관이 보통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뭐 이벤트 있을 때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거기다가 그거 맞춰서 그다음에 확인되면 그러니까 끌어내렸다가 탁 놓으면은 퓨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멘텀이 9월 1일 날 미국의 K-팝 ETF가 드디어 상장됩니다. 네. 네.
원래 이게 7월 달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30개 종목 들어간다고 하고 자금 유입되면 1조 원대 정도. 저희가 한때 왜 한국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들 막 인기 있고 그때 ETF 자금 얼마 들어오나 보고 그다음에 종목들 막 하고 있던 게 작년 벌써 이맘쯤. 벌써 한 시간이 빠르게 네, 지나갔어요. 9월, 10월 뭐 이때쯤에도 막 그런 현상들 많았죠. 야, 작년에 8.15 했었으면 또 제가 메타버스 막 침튀면서 얘기하고 있었겠네요, 또. 그래, 또 시류가, 네. 언제 또 밖에서 에너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간사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근데 네. 이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를 쫓아야 되니까. 네.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숙명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숙명 여자대학교. 네. 그래서, 네. 원소리. 네. 뿅망치 자꾸 까먹네. 뿅망치 큰 거 준비하자니까. 뿅. 진짜 준비하십니다. 네. 네, 진짜 준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 미국의 ETF라고 하게 되면 또 지금 K-팝 요즘 보면 관심 많은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없는 섹터 아니야? 라고 하면 자금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올 수는 있겠다 생각하게 되면 항상 주가는 수급이 또 중요한 거죠. 이런 네. 자금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또 외국인들 매수로 잡히겠죠. 네, 이런 거 봤을 때 9월, 그러니까 8월 말부터는 이 엔터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30개 종목들이 대부분 엔터사도 있겠지만 컨텐츠주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장 9월 1일 날 하면 네. 그 전에 일단 다 기본적으로 사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엔터주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고 아마 비중을 담게 되면 하이브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10%대? 예. 그 전에 우리 여기 출연했던 네. 미국 펀드 매니저도 네. 물론 한 거의 1년 전 얘기긴 한데 네. 7, 8개월 월가에서 하이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네. 하이브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우리 통화를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뭐 영어로요? 아는 게 있어야지. The hive is high. 네. 죄송합니다. 진짜 예. 뿅망치 빨리 준비하자고. 네. 그래서 또 그거 한번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한번 보시고 탄력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모릅니다. 그냥 아예 자금 들어오는 거 보고 움직일지도 모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향들을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수급 관련돼서 체크해야 될 게 아모그린텍이 눈에 띄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성 소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석 이 관련돼서 글로벌 한 3위 정도 그러니까 고효율 자성 소재 개발한 3위 세 번째 회사입니다. 이게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충전 쪽 요즘 이번에 보니까 SK에서도 또 회사 S트래픽 쪽에서 충전기 부분 인수했죠. 어제 그래도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충전도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고속 충전입니다. 딱 가서 또 무선 충전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가서 충전기 밖에 나가서 충전기 꽂고 이런 거 추운 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딱 가서 차 대놓고 한 20분만 이러고 있으면은 솔직히 20분도 길지 않습니까? 고속 충전 딱 돼서 그다음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이게 대세입니다. 그럼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쪽 그리고 또 차트 잠깐 볼까? 이게 지금 어제 변화가 나오면서 움직이던데 그러니까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나오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고점대를 돌파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 또 살짝 눌림 나왔을 때 이럴 때는 한번 또 돌파하려고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추세 전환되고 또 ESS 쪽으로 하는데 ESS 쪽이 이 회사가 중국은 ESS를 NCM 계열 하이니켈기 안 쓴다고 했습니다. 네. 잘 터지니까. 근데 지네 것도 잘 터져요. 보니까 이번에 전기차 BYD 쪽에서 뭐 한 16건 LFP 쪽도 터졌는데 조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ESS 쪽에 LFP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ESS는 우리는 이거만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좀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성과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쪽이고 마지막으로는 LS 이거는 추세 견조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효성중공업이 이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 쪽에서 가장 강했는데 왜 이쪽을 좀 효성중공업도 흐름 보게 되면은 꾸준히 올라왔죠. 근데 LS는 아직 저 고점 미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건 조만간 한번 더 움직임이 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변압기, 송전기
LS 원래 전선이거든요, 이 회사가. 네. 이게 변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